지난 직장인 부업 영상 1탄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아직 못 보고 오신 분들은 1탄 먼저 확인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시도했던 대부분의 부업들의 공통점 찾으셨나요? 바로 온라인 기반의 부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민 라이더나 대리운전과 같이 시간과 노동을 바꾸는 부업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분들을 비하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직장인 부업이라는 게 돈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내 여가 시간을 빼서 또 시간을 쓰는 건데 오프라인에서 하는 부업들은 쌓이지가 않잖아요. 온라인에서 하는 일들은 다 내 자산이 되어서 어떻게든 쓰여요. 직장에서도 회사를 위해 일하는데 적어도 부업만큼은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1인 기업의 시작과 끝 직사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스레드, 유튜브, 온라인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추천 부업 네 번째는요, 바로 스레드입니다. 혹시 인스타그램 하는 분들 이거 느끼셨나요? 요즘 인스타 중간중간에 스레드 글을 이렇게 노출시켜 주는 거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스레드가 23년도 출시 이후에는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더니 요즘은 이런 식으로 다시 메타에서 밀어주고 있는 게 느껴져요. 인터넷에서도 쉽게 스레드에 대한 기사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국 사용자 수가 금세 500만 원을 돌파할 것 같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네요. 24년 2월 대비해서 현재 이용자 수가 300만 명이나 늘었다고 해요. 기존 대비 170%의 성장 속도라고 하니까 엄청나죠. 스레드 누가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올해 3월 기준 498만 유저를 보유한 SNS 채널이라는 사실. 아직은 기존의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인플루언서들이 적극적으로 진입하지 않은 블루오션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게 느껴져요. 어느 플랫폼이나 처음 진입이 가장 쉬운 건 아시죠? 그리고 짧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글만 써도 조회수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제가 6년 전에 인스타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 느낌이 많이 나요. 그때는 사진만으로도 좀 쉽게 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진입 장벽도 낮고 계속해서 성장 속도도 블로그나 인스타, 유튜브 그 어느 것보다 빠르게 유저들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요. 단점이라면 아직은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모델이 없다는 게 그게 좀 단점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해외에서는 25년도부터는 스레드에도 광고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메타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밀어주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광고 도입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소개해둔 부업들은 뭔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 그런 분이시라면 일단 스레드라도 시작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스레드에는 특유의 문화가 있어요. 스아리라고 스레드 팔로우, 하트, 리포스트를 줄임말인데요. 그리고 반말을 쓰면서 대화하고 포스팅하는 그런 문화도 있어요. 시작 전에 이런 간단한 문화는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글 쓰는 거 난 어려운데 하시면 오늘 당장 챗GPT한테라도 부탁해서 글 하나는 포스팅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신에 내가 포스팅할 주제는 조금 명확하고 일관되게 유지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유튜브예요. 유튜브는 진짜 다들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데 고민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또한 그랬고요.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유튜브를 해볼까 하면서 여러 시도를 했었다가 포기했었거든요. 최소 8분이 넘는 영상을 올려야 중간에 광고도 넣을 수 있고 수익화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벌써 이번이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영상이잖아요. 기획부터 썸네일 제작, 영상 제작까지 혼자 다 하려니까 영상 한 개 만드는데 정말 24시간 이상이 걸려요. 심지어 영상미 하나 없는 이렇게 팔을 쓰고 혼자 떠드는 영상을 만드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드니까 말이죠. 아직은 뭐 제가 구독자 수가 두 자릿수밖에 안 되는 유튜버다 보니까 이 부분을 크게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음, 진입장벽이 높고 심리적인 압박이 큰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계정이 더 커지면 유튜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기획해 볼게요. 여섯 번째는 구매 대행입니다. 솔직히 뭐 이 부업 저 부업 할까 말까 그리고 온라인 판매 해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일단 구매 대행을 제일 먼저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돈이 돼서라기보다는요.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초기 자본이 가장 적게 들면서 단기간에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모델이라서예요. 그리고 제품을 소싱처를 국내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해외로 가져나간다는 건 정말 다양한 물건을 취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협찬 같은 건 생활비에 도움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가져다 주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쿠팡 파트너스나 아니면 인스타 쇼츠 정도 이렇게 도전해 보신 분들이라면 구매 대행은 훨씬 쉬워요. 외국 판매자들의 물건을 대신 판매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도 번역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요. 사진도 특별하게 찍을 필요는 없고요. 일단 물건이 팔리면 그때 구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도 신용카드 정도? 신용카드 결제일도 뭐 한 달 정도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건 구매 비용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지불하면 되거든요.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 결제를 해도 되니까, 네, 그 자본이 굉장히 소량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해보면 아실 텐데요. 해외로 반송하는 반송비가 굉장히 비싸서 반품률이 사이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요. 뭐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해보면 10% 미만의 반품률은 진짜 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매출 신고 방식이 달라서 일반 도소매업에 비해서 세금적인 이점도 굉장히 커요. 단점이라면 내 시간과 노력이 좀 많이 드는 것? 근데 그거 아세요? 다들 끄물끄물하지만요. 이 세상에 새로운 물건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 그리고 잘만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팔 수가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소싱한 구매된 상품이 한 달에도 10에서 20만 원은 꾸준하게 매출이 들어와요. 상세 페이지 변경을 안 한 지 4년 정도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매출이 나는 상품이 있답니다. 근데 사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는 절대 불가능해요. 재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 팔리는 매출이 적은 이런 물건들은 상세 페이지 작업을 다 하고 판매를 하더라도 중간에 재고 이슈로 판매를 중단시켜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언제까지나 뭐 잘 팔리지도 않는 이런 소액의 물건을 창고에 쌓아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몇 년씩이나 뭐 10만 원, 20만 원씩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는 재고 부담이 없는 구매 대행이니까 가능한 일인 거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업은 바로 로켓크로스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판매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요즘에는 로켓크로스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쿠팡에서 윙 판매를 해보시는 걸 먼저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그 네이버에서 쿠팡으로 유저들이 넘어간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요즘 집집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 집집마다 그 쿠팡 박스가 없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사용자들이 쿠팡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태 소개한 부업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수익화가 가능한 것 같다. 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대비 효율은 굉장히 좋을 거죠. 근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부동산만큼은 아니라도 자본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쿠팡은 정산 주기가 3개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그 판매할 매출액만큼의, 네, 만약에 3개월 동안 판매할 매출액만큼의 자본금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마저도 매출이 점점 우상향한다 하면 6개월, 뭐 1년까지도 진짜 우상향을 계속한다는 가정하에 네, 수익을 하나도 못 볼 수도 있어요. 매출이 안정적으로 3개월 이상은 유지가 된 상태여야 그 정산금을 제가 손에 쥘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더욱이 쿠팡은 광고를 부가세를 빼고 노출시켜주고요. 광고비를 정산금에서 먼저 빼갑니다. 근데 광고를 사용하지 않고는 노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까딱하다가는 뭐야, 이거 얼마 버는 거는 같은데 하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래도 셀러를 좀 해보고 싶다, 물건을 팔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가장 초반에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요. 왜냐면 유저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이버보다는 로켓크로스로 뭔가 좀 팔아보는 게 좀 더 빠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앞 영상과 그 두 번째 영상까지 해서 총 7개 부업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혹시 내게 적합한 부업 하나라도 찾으셨나요?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생각되는 부업이 있으셨나요? 하나하나 직접 다 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뭐가 맞는지 그건 직접 해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이건 좋다, 이건 망한다. 남 얘기를 듣고 판단해봤자 정말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 해보고, 해보면서 느끼고,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작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끝물이라고 했던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던 저는 돈을 벌었고, 그를 시작으로 퇴사하고, 네, 2명의 직원과 그리고 3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1일 1포스팅 뭐 이런 법칙보다는 꾸준하게 지속 가능한 영역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꾸준함이 결국 여러분의 커리어가 되고 또 퇴사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 힘이 될 거예요. 2,400만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경험하는 그날까지 직사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